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박준호 편집장 그 연홍 TV에 또 나와가지고. 이리농구의 비주얼이라고 또 뻔뻔하게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아니 저 얘기는 안 했고 댓글이 그렇게 달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홍 TV가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들도 느꼈겠죠. 더 이상의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다라고 느꼈고. 그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죠. 프로모션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상승 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리농구의 비주얼 담당인 저를 불러서 좀 비담 코인을 타보겠다. 그래서 딱 적당히 그 정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예. 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 음력 설이 제 생일입니다. 예. 제 생일 연휴로 푹 쉬시고 예, 희망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뭐랄까 카메라 앞과 카메라 밖이 완전 다른 그런. 네, 원래 겸손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게 초반에 기믹을 잘못 잡아가지고요, 지금. 네, 지금. 네. 그래서 막 지금 막 가고 있죠, 지금. 맞아. 오토반이야, 오토반. 약간 진짜 WWE의 악역이 된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다 안 되면 제가 유동혁 기자 머리라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예, 뭐 WK의 루먼 팩트 또 이렇게 박준호 편집장의 헛소리와 함께 또 힘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6개 구단 우리 들어가기 전에 플레이오프 간중 입장 요 이슈가 있어요. 네네. 일단 이 부분은 뭐 WKBL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바로 이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구단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구단들도 지자체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단들이 지금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정규리그 남아있는 경기는 지금과 똑같이 무관중으로 가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할지는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아산이나 뭐 청주나 그리고 인천 그리고 용인 뭐 괜찮지 않습니까? 예전에 팬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갈증이 있고 또 이번 피오가 제가 볼 때는 신한은행의 어떤 그 다크호스 강력한 다크호스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피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년에는 사실은 뭐 이제 1, 2, 3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김 빠진 그런 플레이오프가 됐는데 이번에 또 이제 4강 플레이오프 제도를 갖다가 이제 부활을 시키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금 플레이오프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부 관중 허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위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KB를 잡아냈어요. 그리고 신한은행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1승 7패. 자, 1위를 달리고 있고 2경기가 남았는데 1승만 더하게 되면 우리은행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왜 강팀인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느낌은 올 시즌 내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이 팀이 어디까지 핸디캡을 받으면은 정말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일단은 박혜진 선수 뭐 완벽하게.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별로야. 아, 그래요? 네. 별로예요. 아니 우리은행하고 KB하고 사실은 뭐 잘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잘하니까 잘하는 거 좋다. 전력도 좋고. 근데 하나 원큐하고 BNK가 좀 올라오면서 뭔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 팀들이 그런 빨갱이 같은 생각을 좀. 빨갱이라니요. 아니 공산농구 좋아한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본인이 좋아한다면서요. 내가 옆에서 싫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저는. 저도 민주주의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좀 이제 전력이 평준화돼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 경쟁이 없어요? 지금 저 연락해드릴 테니까 장희동 가서 얘기하세요. 위성 감독한테 싫어 이씨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가서. 싫어 이씨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 위성 감독이 그래요? 라고 하면 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은행이 좀 놀랍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 시즌에 진짜 우승이 정말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챔프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시즌아웃 되면서 더욱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박지현 선수, 김소니아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박혜진 선수가 또 극적으로 완전히 부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은행이 정규리그 우승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최은실 선수도 뭐 지금 부상 복귀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이 부상했던 선수들이 복귀와 동시에 정말 적응 시간이란 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은행이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상 선수들이 연달아 나올 때마다 로테이션 멤버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뭐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계산이 좀 안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박혜진, 김정은이 코어고 여기서 뭐 절대적인 코어고 여기 최은실이 있고 박지현, 김소니아가 롤플레이 역할을 하면서 뭔가 팀이 꾸려갈 것인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전할 수 있다. 근데 한두 명이 이게 빠지게 되면 이 우리은행이 자랑하는 공수의 어떤 조직력이 살짝 무너지면서 뭔가 밸런스가 망가질 수 있다. 사실 시즌 초중반에 그런 모습들이 살짝 있었었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뭐 홍보람이라든가 또 오승인까지도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오승인이 데이터상으로서는 그렇게 뭐 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뭐 미성모 감독도 그냥 이제 그냥 신인 선수다, 그냥 없으니까 이제 뛰기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스크린 걸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은행의 어떤 그 팀 틀하고 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 그냥 눈에 보여서 넣었다. 이렇게 이성호 감독이 얘기하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인 감독과 함께. 네, 그러니까 뭔가는 준비를 시켰고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생각만큼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보내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연습한 게 있으니 한번 해봐라고 넣었을 때 그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은행이 다른 팀들보다 좀 정말 가장 강점이 보이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은 좀 타 팀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BNK나 하나원큐나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팀. 아니 뭐 솔직히 우리은행을 제한 모든 팀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 또 잘하니까. 뭐 예,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은행이 어제도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남았는데요. 아, 이제 KB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이 빨리 우승 결정짓는 게 낫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반대가 됐어요.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은행이 그렇게 차라리 우리은행이 신한을 이겨서 다행이에요. 신한한테 졌으면은 KB는 남은 경기 내내 또 뭐 뒤집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반대로 희망 고문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KB는 사실 우리은행과 상황을 비교해 볼 때는 지금은 좀 좀 이게 이럴 수는 있지만 정규리그 우승을 마지막까지 노려보기보다는 빨리 플레이오프 대비에 들어가는 게 큰 그림 볼 때 낫지 않나 싶은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염윤아나 강하정 이런 선수들 컨디션 조절을 해주고 가는 게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좀 하면 KB전하고 우리는 경기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접전이었다가 막판에 이렇게 벌어지긴 했는데 우리는 스몰 라인업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활동력이 어떤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제 그 스트롱 사이드, 볼 있는 사이드에서 위크 사이드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수비 동작에서 KB는 허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은행은 거기에서 거의 커버가 다 됐다. 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은행 승리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은행의 야투가 이날 따라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았는데 이게 그냥 뭐 집중력이 높았다, 그날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왜 경기 초반에 보면 그 시즌 초반에 보면 그 어떤 그 핵심을 가진 그런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은행이 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슛 셀렉션을 정확하게 하면서 쏴줄 때 쏴주고 또 뭐 리바운드 들어갈 때 들어가주고 소공할 때 소공해주고 셋업 패스 할 때 셋업 패스 해주고 이런 이제 그 핵심을 가진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KB하고의 어떤 힘 차이에서 이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KB 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KB를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KB가 지금 우리는한테 패했고 BNK한테 어제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66대 55로 승리 거뒀는데 뭐 이날도 이제 좀 벌리다가 좀 이제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고, 지금 염윤아 선수 허리 그리고 강하정 선수 발목, 그래서 플레이오프 데뷔를 갖다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강하정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선수가 웬만하면 이제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제 안 나왔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통증이 좀 더 심해졌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플레이오프 데뷔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대체제가 이제 그 최희진 선수가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KB는 지금 자력 우승은 좀 멀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체제로 데뷔를 하느냐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느냐 뭐 이런 이제 기로에 놓여 있죠. 일단 뭐 우리은행이 KB한테 이겼던 어떤 우리은행의 강점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지금 요즘 이미지가 몇 주째 제가 KB를 까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그냥 뭐 이제 와서 뭐 이미지 바꾸느니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KB가 자꾸 방송을 컨셉화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온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게 편해요. 네, 알겠어요. 일단 KB가 우리은행한테 패했는데 일단 패인을 보자면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박지수 선수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떨어졌었다. 18점 18리바운드. 본인의 마음을 스탯으로 표현했죠. 18득점, 그렇죠, 18리바운드. 18리바운드. 근데
18득점, 18리바운드. 이 정도 스탯이면 솔직히 못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네. 박지수 선수가 이날 야투 18개 던져서 6개 넣었어요. 이 점을요. 네. 그러니까 33.3%인데 우리은행이 수비가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박지수 선수가 평소 같으면 넣어줬을 만한 슛도 놓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밸런스가 좀 흐트러졌었어요. 예, 그래서 박지수가 사실 지금의 KB 입장에서는 박지수조차도 우리은행과 경기할 때는 150%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염윤아 선수의 파울 관리 실패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앞선에서 박혜진을 막을 수 있는 KB의 카드는 사실 염윤아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염윤아 선수가 이날 공격도 초반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1쿼터에 박혜진 선수한테 5점을 주긴 했지만 박혜진 선수가 야투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초반에는요. 염윤아 선수도 득점도 5점을 해줬으니까 비슷했는데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이 걸리면서 네. 2쿼터에 세 번째 파울을 범했죠. 염윤아가 빠지자마자 2쿼터에 박혜진 선수가 2쿼터에만 10점을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염윤아가 없으면 박혜진을 막을 카드가 사실상 없다라는 거. 이 약점이 지금 벌어지면서 박혜진에 대한 제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 네. 그리고 KB가 우리은행과의 경기 이전에 신한과 하나원큐한테 패할 때마다 저희가 얘기했던 게 쫀 디펜스의 약점을 얘기했었죠. 저희 원서영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B가 이번 시즌 우승을 못한다면은 쫀 때문에 우승 못한 거다. 예, 이게 뭐냐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전 가장 큰 페인 중에 하나가 쫀 디펜스였는데 이날도 쫀 디펜스를 중간중간에 썼어요. 우리은행이랑. 네. 예, 쓸 때마다 최현실과 박혜진한테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그 KB가 쫀을 쓰면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득점을 올렸는데 이 쫀을 사실은 저는 왜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뭐 박지수 선수 체력 관리, 체력 안배 때문에 쓰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차라리 쫀 쓸 타이밍에 그냥 박지수 빼가지고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이 쫀을 썼을 때 어떤 득실 마진을 생각하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쫀 디펜스를 써가지고 KB가 실패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신한은행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신한은행 쫀어택 정말 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정말 이 존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이 수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존 디펜스 얘기에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KB의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성영이 신장이 작기 때문에 네. 박혜진과 미스매치가 나올 수 있고 또 만약에 염윤아가 그렇게 맞게 되면 다른 부분 심성영 선수가 맞는 선수 그렇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이제 박지수 선수가 사실 외곽에서 했던 수비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소니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으니까 신한의 김단비 이런 선수 돌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1대1 그러니까 그 1대1 대인방을 썼을 때는 KB에게 수비에 어떤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에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래서 이제 지역방으로 돌리는 건데 그 지역방도 사실은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방어 썼을 때 사실 저는 지역방어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 나쁘지가 않냐면 결국은 그 점수를 줄 때 박지수 선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면 박지수 선수가 이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쪽 들어와서 뭔가를 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곽에서 약간 겉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KB가 그런 외곽의 어떤 야투율을 상대 팀에게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테스트. 그러니까 슛을 어느 정도 블록은 하지 못하더라도 방해하는 그런 동작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으면 슈팅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이 활동력이 되지 않으면서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지고 거기서 오픈 찬스가 나오니까 뭐 지역방어는 사실은 이제 패스가 잘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요. 상대 네. 팀을 볼 때. 그래서 슛을 던지면 이제 슛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역방어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지역방어를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볼 때는 쓸 수도 있다. 계속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활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KB의 어떤 그 지역방어의 그 약점, 그 처참한 실패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플레이오프 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조언에서는 그런 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활동량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날 초반에는 KB가 뭔가 약간 비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전과 다르게. 근데 그런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그 활동력이라는 게 한계가 후반에 결국 닥쳤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갈 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에 피로도가 좀 높아졌고 사실 3쿼터에 박지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마지막 5번째 파울은 그냥 보다가 심판이 박지현을 내보내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박지현이 나간 다음에 높이의 우위를 전혀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활동력도 따라가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높이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몇 번이나 KB의 그 리바운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KB는 제가 이번 시즌 쭉 본 결과 이 팀은 높이의 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예, 이 팀은 리바운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팀입니다. 박지수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요. 리바운드를 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크기만 크지 그리고 볼에 대한 집중력도 없어요. 공이 떨어졌을 때 이 공을 KB가 잡더라도 우리은행 선수들은 이 볼을 잡은 선수가 완벽하게 볼 캐치가 안 돼 있고 자세가 낮다 싶으면은 좀 이런 말 좀 그런데 아마존에서 피라냐가 달려들듯이 한꺼번에 확 몰아들어요. 진짜 무슨 피라냐. 네. 그렇죠. 그게 근데 KB랑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팀이랑 해도 그런 거가 나와요. 그럼 KB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피라냐한테 뜯기는 먹이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휘둘리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도 방법이 없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박스를 해주는 선수, 정확하게 볼을 잡는 선수, 그리고 볼이 내 위치였을 때 정확히 잡는 선수, 공이 어중간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볼을 향해 몸을 던지는 선수, 이런 면에서 KB가 우리은행하고 대등한 모습을 보였던 게 그냥 2시즌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승 이후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의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외곽슛.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은행은 외곽이 터졌어요. KB는 이날 외곽이 26개 중에 8개가 터졌는데 KB의 확률은 다른 팀과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KB는 어느 팀보다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투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KB가 이상적인 농구를 하려면요. 경기당 3점 성공률이 한 35%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은행이 외곽 수비가 좋은 팀이기도 해요. 이날 보면은 우리은행도 수비가 좋았고 반대로 KB의 활동률이 떨어졌다는 게 박지수한테 3명의 수비가 몰렸을 때도 외곽에서 오픈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우리은행의 수비가 좋았고 KB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최희진 선수가 이날 전반에 3점 슛을 한 개밖에 안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좀 그 외곽에서 정확하고 과감하게 슛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KB는 플레이오프를 감안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보완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KB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한은행과 연결해 있는 부분이어서 네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김혜나 선수가 외축 연골 부상입니다. 1, 2주 진단이 나왔고 신한은행의 타격은 좀 있어요. 오늘 이제 16일이죠. 16일에 이제 정밀 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는 뭐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혜나 선수 대신에 또 그 이단 선수를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단 선수가 또 나름 잘했어요. 되는 팀이다. 신한은행은.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전 졌잖아요. 지난주 경기가 사실 우리은행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졌는데 의미는 없고요. 패배에 대해서. 네. 근데 확실히 뭐랄까 이제 그 베스트 멤버를 갖다 돌렸을 때 우리은행하고 힘 대결에서는 밀리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신한은행이 뭐 김수현이라든가 이다현이라든가 이런 좀 그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어떤 카드를 갖다 내밀면서 좀 테스트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경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신한은행이 지금 4강 상대를 KB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지난주에 정상희 감독이 얘기했을 때 정상희 감독한테 그때 이제 공동 1위였던 KB하고 신한은행이 3게임 차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남은 경기 전승하고 두 팀 중에 한 팀이 지면은 2위까지도 가능하네요라고 얘기했을 때 정상희 감독 한 얘기가 상식적으로 솔직히 2위까지는 지금 무리다. 우리는 3위가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뭐 살짝 KB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은행과의 KB와의 경기에서 패배해서 2위하는 팀, 그 팀이 우리의 플레이오프 상대다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 우리은행전에서 사실 만약에 우리은행은 승리를 갖다 거뒀으면 네네. 또 이 1위 싸움이 어떻게 될지 좀 그쵸.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한은행이 풀멤버를 갖다가 기용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이 있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김다미 선수를 뺐는데 그렇죠. 나가자마자 테이핑을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들어가지 그만큼 않겠다는 이제 게. 계획을 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하고의 어떤 맞대결보다는 지금 흐름이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있고 또 뭐 김단비 선수가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KB가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은 저는 신한이 제일 무서운 게 이 팀은 일단 전체적인 팀 마인드가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 팀은 남은 일정이랑 플레이오프 자체가 보너스하고 같은 팀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꼴찌 후보라고 이렇게 평가를 개막 전에 받았는데 네. 성적은 이미 여기서 시즌이 이제부터 전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팀이거든요. 시즌 전 예상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2012-13 시즌에 보면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갔던 우리은행 이후 이렇게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준 팀이 사실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올 시즌 그래서 사실 신한은행 때문에 여자 농구가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들고 제가 또 시즌 그 초반에 신한은행은 심상치 않다. 제가 시즌 이렇게- 개막하기 전에 꼴찌 후보로 찍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꼴찌 후보 기억이 안 나요. 점수 보니까 꼴찌로 나왔던데 비행기보다 밑으로 나왔던데. 아니 객관적 전력은 그렇다라는 거지. 객관적인 전력은 그런데 그럼 신한은행 그때 몇 위로 찍었어요? 5위요.
네. 제가 좀 낫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잘해야 돼. 시즌 마지막에 어떤 테스트를 정말 네. 좀 잘해서 이제 흐름이 좀 이제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갖다 게임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신한은행이 베테랑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뭐 이제 정규리그나 플레이오프나 이제 경기력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플레이오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 네. 자, 12승 15패 4위를 갖다가 달리고 있고 지난주에 게임이 경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박하나 선수가 지금 플레이오프 복귀가 쉽지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죠. 지금 일단 어차피 올 시즌은 박하나 선수가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시즌에 박하나 선수가 좀 활약을 해주면서 어차피 그 자체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삼성생명에서 지금 윤예빈 선수 플러스 1로 봐야 되는 외곽 이제 백코트진의 한 명 그 자리가 지금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주연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시즌 내내 부상 후유증 등등으로 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이 자리에 여러 선수들 돌려쓰고 있습니다. 뭐 조수아 선수가 지금 시즌 막판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올 시즌 신인이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선수를 플레이오프에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주연이 먼저 나오긴 나올 텐데 이주연이 얼만큼 올라올 것인가? 그리고 뭐 신이세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를 돌려쓸 수 있는데 삼성생명이 이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박정 편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전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부분 같아요. 박하나가 이제 코어에서 빠진다는 거는 원래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객관적 전력, 김한별, 배혜윤, 박하나 그 삼각편대 중에 하나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즌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윤예빈 선수를 올려줬던 테스트를 거고. 했던 거고 네네. 윤예빈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런 상태고 벽을 얹고 깬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에서 박하나가 돌아오주면 좋지만 윤예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고 대응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김한별 선수가 팀 훈련에 합류를 했는데 지금 19일 정도부터 이제 뭐 팀 출전할 예정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배혜윤이 약간 부진한 거는 김한별이나 또는 윤예빈 이런 선수들 호흡이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럼 김한별이 돌아와가지고 김한별과 윤예빈과 배혜윤이 거기에서 뭔가를 맞추고 거기에 조수아라든가 신이슬라든가 이런 선수를 맞추고 거기 한 명 더 이렇게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시즌 막판에 구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3경기 남았죠 이제.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김한별 선수가 돌아왔다. 그리고 뭐 손발을 맞춘다. 극적으로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겠나? 시너지가 나기는 좀 쉽지가 않다. 확률상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는 삼성생명은 올 시즌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그냥 이제 다 고스.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이 강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 역량 사실 김한별 선수가 항상 삼성생명에서 기대하는 삼성생명 팬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이 그게 있거든요. 플레이오프와 국가대표에서의 김한별은 정규리그와 또 다르다. 네. 그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개인 기량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유동혁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왜 동의한다 그랬대 왜 이렇게 그 머뭇머뭇거려요. 좀 슬퍼요. 본인 좀 내가 같은 맞는 말 해도 아니 내가 그 애플유하고 같은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왜 상해요 당신이. 좀 약간 모욕적이기도 나 진짜. 하고 예. 나도 구하기 돼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좀 참신해져야 되는데 예. 근데 약간 뭐냐면은 삼성이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휴식기 이후에 삼성생명이 비약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팀은 사실상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생명이 시즌 중에 훈련량이 많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휴식기가 잠깐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올 시즌 동안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 왔어요. 지금 또 기완배 선수가 이제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하기 때문에 기완배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오느냐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선수들과 이걸 조화를 맞춰가지고 갈 수 있다. 사실 뭐 아까 윤예빈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유동혁 기자보다는 윤예빈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에 거는 기대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안정감이 떨어져요. 예, 기복이 좀 심하고. 근데 지금 이 시즌 막판에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전부 연동을 해가지고 조직력 쪽을 맞춰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큐가 BNK와의 경기에서 63대 62 한 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뭐 하나원큐 뭐 별다른 저는 할 얘기는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마지막 라운드만 잘할까? 마지막 라운드만.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플레이오프 떨어진 다음에 피치를 올렸던 시즌들이 몇 번 있어요, 사실. 요즘 계속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박신약컵 우승을 했고 퓨처스리그 이제 우승을 하는데 이제 이제 이 부분도 우승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유망주도 있는 게 좋은데 이제 뭐 강유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정예림이라든가 이런 림 시스터즈는 이제 거기서 빼가지고 그거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거 하나 고안해낸 거예요? 순발력이죠. 림 시스터즈를 우리가 이제 퓨처시즌 그만 보고 1군 리그에서 정말 당당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두 선수를 지금 1군 무대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런 분위기가 네. 단순히 그냥 가비기 시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년 시즌 초반까지 한번 꾸준히 한번 이어지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습은 뭐 팀 분위기 정말 좋아요. 하나원큐 지금 현재 분위기 좋고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텐션도 괜찮고 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의 승부는 조금 기대가 돼요. 우리은행은 어쨌든 간에 빨리 우승 결정하고 플레이오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할 거고 하나원큐는 10승 해야 된다. 우리 올 시즌에.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막판에 플레이오프 준비 들어가고 뭐 하고 좀 많이 떨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 좀 하나원큐가 좀 뭐 또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신지현 선수 요즘 플레이 되게 볼 때마다 많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선수가 좀 부상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많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는 올 시즌에 어떤 교훈을 좀 삼아서 다음 시즌에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은행전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총력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은행으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BNK로 한번 가볼게요. BNK가 하나원큐한테 패했고 KB한테 졌어요. 지면서 지금 뭐 KB 트라우마를 결국 이제 벗어던지지는 못했다. 사실 KB가 경기를 잘한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BNK가 초반에 역시 좀 앞서 나가다가 중반부터 수비가 무너지면서 KB한테 다시점을 허용했고 승부처에서 뭐 전혀 이제 흐름을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농구를 했다는 얘기죠. 네네. 이런 부분 보면서 사실은 BNK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많았는데 뭐 그 5승 23패 6위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즌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사실 또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구심점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순간 딱 지금 승부처다 싶은 상황에서 그 버티는 힘이 오히려 시즌 초반보다도 좀 더 약해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제 뭐 24시간 이제 BNK나 뭐 하나원큐 이제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옆에서 그 보는 거는 이제 듣는 얘기하고 이제 코트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유영주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할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좀 질책하는 모습들이 많았었죠. 왜 수비가 이러느냐, 네네.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습관화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쵸. 두 번째 기본기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그럴 때마다 구체적인 지시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진우 편집장이 말이 굉장히 많고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제가 옆에서 계속 매 방송마다 좀만 줄이자. 근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특성이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질 수 있는 어떤 일말의 확률이라도 생기니까. 보는 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 같이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이러니까 경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유영주 감독이나 최현락 코치나 뭐 다들 이제 한 칼 했던 뭐 그렇죠. 변화나 코치나 다 한 칼 했던 분들인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걸 습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갖다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영주 감독 작전 타임 이제 그 작전 타임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나 내용을 보면은 본인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전 타임 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경기 내내 화를 한번 안 내볼 생각이다. 예, 그러니까 좀 선수들 이제 감독이 유영준 감독이 이제 좀 강하게 질책하는 거에 위축돼서도 안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교육군대 후반에 한번 이제 또 계속 참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 톤이 높아지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고민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사실 이 팀에 대해서는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번 연패를 끊었을 때 이 다음 경기까지만 한번 이분이 이어가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결국 그게 계속 안 됐거든요. 네. 지금 90점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부상 선수도 좀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과감하긴 한데 해야 될 때와 참아야 될 때 이게 좀 구분이 안 된다 했던 그런 부분들, 시즌 막판이긴 한데 조금 더 좀 정돈된 모습으로 남은 경기 2경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근데 시즌 내내 그게 안 되니까요. 정돈된 경기가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선수들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 네네.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경험 부족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단지 그것만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올 시즌의 BNK입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